안녕하세요. 법선생TV 송글송글입니다. 오늘도 상속 전문 허윤규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오늘은 재산관리 능력이 없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 유언대용 신탁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재산관리 능력이 없다? 혹시 미성년자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미성년자도 있고요. 또는 이제 정신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들도 있죠. 이런 분들은 사실상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도박이나 낭비벽이 있는 상속인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재산을 승계할 때는 보통은 증여나 유언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이러한 증여나 유언을 통해서 재산이 한 번에 넘어가게 되면 그 재산관리 능력 없는 상속인들이 그 재산을 지키지 못하거나 또는 쉽게 낭비해버리는 상황을 제일 많이 걱정하게 되죠. 네, 그렇죠.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이제 정신적으로 지체가 있는 장애를 가진 그런 분들이나 뭐 또 이제 낭비벽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한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좀 예를 들어보자면은 그 이혼한 배우자와 사이에 미성년자 자녀나 아니면 장애인 자녀가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혼한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없죠. 그렇죠. 예, 그리고 자녀에게만 상속권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더라도 그 재산이 자녀에게 실제로 기속되기도 전에 이혼한 배우자에게 그 재산이 어떻게 흘러들어갈지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그쵸. 아무래도 이혼한 배우자가 장애 자녀의 재산을 대신 관리하겠다, 이런 명목으로 그렇죠. 재산에 욕심낼 수도 있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고 실제로 많습니다. 예. 물론 그 이혼한 배우자가 진심으로 그 남겨진 자녀들을 걱정해서 오로지 그 자녀의 복지만을 위해서 그 재산을 관리해 준다면 모르겠지만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훨씬 많죠. 예. 중요한 건 이혼한 남편 입장에서 그 이혼한 전 배우자 아내에게 자기 재산이 가는 것을 원하지 않겠죠. 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유언대용 신탁을 이용하면 사후에도 재산관리와 관련된 이런 걱정을 덜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이런 경우 유언 대신에 제3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다면 본인이 사망한 이후에도 상속재산이 자녀에게 한 번에 확정적으로 넘어가지 않고요. 제3자인 수탁자가 재산을 대신 관리하면서 그 자녀에게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한다든지 또는 나이에 따라서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그 설계도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이 장애 자녀의 경우 예를 들면 뭐 30살이 돼서 5천만 원 주겠다, 그리고 40살이 돼서 5천만 원 주겠다, 이렇게 나이에 따라서 지급 시기라든지 지급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충분히 가능하고요. 이 유언대용 신탁은 법적으로 금지된 사항이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든 또는 고인이 원하는 대로 무한의 방식으로 상속 설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최대의 장점입니다. 좋네요. 그리고 또 여러 명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본인이 원하는 대로 상속분을 조정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도박에 빠진 자녀가 있거나 또는 낭비벽이 있는 배우자가 있다. 이런 경우에 이들을 상속에서 아예 제외시키거나 그들의 상속분을 원래 상속분보다 적게 해서 상속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유언대용 신탁으로 지급 시기와 방식도 자유롭게 설계가 가능한데, 근데요, 이렇게 상속분 조정으로 인해서 재산 상속에서 제외된 상속인들은 당연히 불만이 생길 것 같아요. 또 분쟁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당연히 그렇고요. 이게 뭐 유언으로 하든 유언 대용 신탁으로 하든 자기 상속분보다 적게 지급받은 상속인들은 당연히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제 특히 유언의 경우에는 그 유언 내용에 만족하지 못하는 상속인들이 그 유언 자체의 유효성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요. 실제로 우리 민법이 유언 요건을 너무나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유언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실제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민법의 유언 요건을 너무나 엄격하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유언은 그 법률 행위 중에서 단독행위라고 하는데요. 단독행위? 혼자서 하는 행위. 혼자서 하는 행위. 그 상대방이 있는 계약이라는 것과 대비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고인이 유언을 했는데 사망 후에 그 유언이 불분명하거나 또는 위조가 됐다면서 상속인들끼리 분쟁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걸 나중에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유언자 본인인데 이미 돌아가셔서 그걸 확인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확인해 줄 수가 없는데 이거를 영상으로 미리 찍어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건가요? 네, 당연히 그럴 수 있고요. 그 영상으로 찍는다는 게 결국은 그 민법에서 정한 녹음 유언을 얘기하는 건데요.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유언을 했을 때 그 유언의 방식이나 유언으로 정할 수 있는 내용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그리고 또 유언할 때 그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증인을 요구한다든지 그쵸. 아니면 법원의 검인을 받도록 해서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요건 하나라도 빠지면 쉽게 무효가 되는 것이죠. 네. 어쨌든 이게 사후에 이 유언의 진정성을 확인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요건을 엄격하게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유언 대용 신탁은 상대방이 있는 계약이죠. 그쵸. 아까 단독행위인 유언과 달리. 네. 그러니까 생전에 제3자와 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후에도 그 진정성이 보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그 전문가와 함께 체결이 되고 그 사실이 공시되기 때문에 어떤 해석의 문제나 기타 상속 분쟁의 원인이 상당 부분 차단이 되죠. 그래서 상속 분쟁을 사전에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유언 대용 신탁은 유류분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유언 대용 신탁과 유류분의 문제도 저희 채널을 통해서 여러 번 소개해 드린 바가 있는데요. 신탁 계약을 제3자인 금융기관 등과 체결하고 그 체결 시기가 고인이 사망하기 1년 이전에 체결된 것이라면 유류분을 피해갈 수도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채널에서 해당 주제를 여러 번 다뤘기 때문에 그 부분 네. 여러분께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변호사님, 이런 유언 대용 신탁 제도가 아직도 이용률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예. 보이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거는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도입된 게 불과 10년이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당연한 거고요. 2012년에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유언 대용 신탁은 종래 우리가 알고 있던 유언보다 모든 면에서 유리한 제도입니다. 네. 이미 영미에서는 유언 제도를 대체하는 상속 수단이 된 게 오래됐고요. 그 오늘 사례처럼 재산 능력이 없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유연한 상속 설계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꼭 이러한 유언 대용 신탁제도 많이 알아보시고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도 좋은 정보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유언 대용 신탁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싶다 하면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율쌤 법선생을 찾아주시면 도움 많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감사합니다.